숙향야담에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엮어내는 큰 힘이 되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옛 이야기 한 자락 들려드리겠습니다. 매서운 추위가 뼈르르는 정월 대보름 새벽이었습니다. 명옥은 아직 해가 뜨기 전부터 부엌으로 향했답니다. 시댁에 들어온 지 벌써 3년째. 이제는 꿈속에서도 몸이 저절로 움직일 만큼 익숙해진 일상이었지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손끝을 얼려도 명옥의 발걸음만큼은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었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명옥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얀 입김과 함께 새어나온 그 한숨 속에는 말 못할 서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젯밤에도 시어머니 김정순의 날선 목소리가 귓전을 맴돌고 있었거든요. 3년이나 지났건만 아직도 아들 하나 낳지 못하고 친정에서 도대체 무엇을 배우고 왔단 말이냐.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명옥의 가슴은 송곳으로 찌르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고개만 깊이 숙일 뿐이었어요. 변명을 늘어놓는다들 더 큰 질책만 돌아올 것이 뻔했으니까요. 명옥은 진작에 침묵만이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도라는 걸 깨달았답니다. 부엌에서 쌀을 이고 있는데 동서인 영숙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에는 은근한 자랑스러움이 배어 있었답니다. 어머님, 저희 철수가 어젯밤에도 울어댔답니다. 먹성이 좋아서 젖이 모자랄 지경이에요. 역시 사내 아이라 그런지 기운이 장하답니다. 영숙은 작년 9월에 첫 아들을 낳아 시어머니의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명옥과는 겨우 2살 터울인데도 아들을 낳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집안에서의 대접이 천지 차이였지요. 영숙이 입는 치마 저고리는 늘 곱고 선명한 빛깔이었는데 명옥은 늘 빛바랜 낡은 옷만 걸치고 있었답니다. 그럼 명옥이가 조죽이라도 더 끓여주어라. 조카를 돌보는 것도 큰엄마 된 도리가 아니겠느냐. 빈둥거릴 바에야 그만한 일은 해야지. 시어머니의 음성에는 언제나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 있었어요. 겨울 매화가지의 가시처럼 예리하고 시렸답니다. 명옥은 손을 멈추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님. 곧바로 끓여 올리겠나이다. 하지만 속으로는 쓰디쓴 마음이 북받쳐 올랐어요. 자신에게도 아이가 있다면 자신도 어미라 불리며 귀히 여김받을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자신도 시어머니의 그 자애로운 미소를 받아볼 수 있었을 텐데요. 명옥이 찹쌀을 씻어 죽을 끓이는 동안 시어머니와 동서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마치 저 먼 세상의 일처럼 들렸어요. 영수가 너는 참으로 복이 많구나. 첫배부터 사내를 낳았으니 우리 송가 조상님들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어머님 덕택이옵니다. 어머님께서 늘 사내아이 태몽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아들 낳는 음식도 정성껏 챙겨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지요. 두 사람의 다정한 웃음소리가 부엌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명옥은 손에 든 나무 주걱을 더욱 세게 저었어요. 솟구치는 서러움을 꾹 눌러 담으려 애쓰면서 말입니다. 죽이 끓어오르는 소리와 함께 명옥의 마음도 뜨겁게 끓어올랐답니다. 그때 남편 재욱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언제나처럼 지쳐 보였습니다. 명옥아, 어머님께서 부르신다. 어서 가배어라. 재욱의 목소리에는 늘 힘이 없었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한마디도 제대로 건네지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머니의 눈치만 살피며 지내는 그를 볼 때마다 명옥은 이 집에서 자신을 지켜주리는 아무도 없다는 걸 절감했답니다. 명옥은 죽 끓이던 일을 잠시 멈추고 안채로 향했어요. 마루를 건너가며 마음을 단단히 다잡았습니다. 또 어떤 꾸지람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으니까요. 어머님 부르셨사옵니까?
명호가 오늘 건너집 박순덕 할매가 온다 하더구나. 음식 장만 잘 해놓아라. 우리 집 며느리가 게으르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 그리고 김정수는 명옥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깊은 탄식을 내쉬었어요. 그 한숨 속에는 깊은 실망과 원망이 가득 배어 있었답니다. 너도 이제 나이 25이 아니냐? 언제까지 이 모양으로 있을 셈이냐? 다른 집 며느리들을 보아라. 내 또래라면 벌써 아들 둘은 낳아서 집안을 번창시켰을 것이거늘 우리 집만 이런 꼴이로구나. 명옥의 손이 저고리 섭을 꽉 움켜잡았어요. 손톱이 파고들어도 느끼지 못할 만큼 마음이 더 아팠거든요.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울음을 삼키며 명옥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하옵니다, 어머님. 제가 부족하여. 죄송하다 한들 무엇하느냐? 말로만 죄송하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송가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할 것 아니냐? 조상님들 앞에 무슨 낯으로 서겠느냐? 바로 그때 영숙이 아이를 품에 안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갓난아기 특유의 달큰한 냄새가 방 안에 은은히 퍼졌답니다. 어머님, 철수가 또 보채옵니다. 역시 사내 아이라 기운이 세어서 그런 모양이에요. 밤낮 가리지 않고 우렁찬 울음을 터뜨리니까요. 김정순의 얼굴이 순식간에 봄꽃처럼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활짝 웃으며 손자를 받아 안았어요. 우리 철수야 할미한테 오너라. 정말 건장하구나. 이리 울음소리가 우렁차면 장차 크게 될 아이로구나. 명옥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저미는 듯 했어요. 시어머니의 그 자애로운 미소, 다정한 음성, 자신도 언젠가는 저렇게 아이를 안고 시어머니께 사랑받는 날이 올까요? 아니면 평생 이렇게 천덕꾸러기 신세로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부엌으로 돌아가 다시 죽을 저으며 명옥은 창밖에 매서운 겨울바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앙상 한 가지만 남긴 채 추위를 견디는 나무들이 보였어요. 꼭 자신의 처지와 같아 보였답니다. 잎사귀 하나 없이 벌거벗은 채로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는 나무들 말입니다. 한낮이 되어서야 박순덕 할머니가 오셨어요. 이른을 넘기셨지만 정정하신 할머니는 명옥을 유일하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분이었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는 항상 자비로운 웃음이 가득했거든요. 명옥아,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제대로 드시고 계시는가?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할머니의 자애로운 목소리에 명옥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답니다. 예, 할머님. 잘 지내고 있사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예리한 눈은 명옥의 숨겨진 아픔을 모두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오랜 세월을 살아온 할머니의 지혜로운 눈빛이 명옥의 마음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는 듯 했답니다. 저녁상을 차리면서 명옥은 오늘 하루도 어떻게 지나갔는지 몰랐어요. 매일같이 되풀이되는 시어머니의 핀잔, 동서의 은근한 자랑, 남편의 무심함. 이 모든 것들이 명옥의 어깨를 짓눌렀답니다. 마치 무거운 맷돌을 등에 진 것처럼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밤이 깊어 제욱과 둘만 남았을 때 명옥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답니다. 서방님, 우리에게도 아이가 생기면 어머님께서도 조금은 그런 소리 말거라. 어머님께서 들으시면 또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모른다. 괜히 말만 많아질 뿐이다. 제욱은 등을 돌리며 차갑게 말했답니다. 그 넓은 등은 마치 높은 담장처럼 명옥을 가로막고 서 있었어요. 명옥은 그 등을 바라보며 또다시 홀로 된 기분이었답니다. 정말이지 이 집에서 자신의 편이 되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명옥은 창 너머로 보이는 달을 우러러보며
간절히 빌었답니다. 언젠가는 자신도 따뜻한 말 한마디, 인정받는 하루가 올 거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추운 겨울밤의 달은 그저 차갑게 빛날 뿐이었어요. 명옥의 마음처럼 쓸쓸하고 외로운 빛이었답니다. 봄 기운이 돌기 시작한 2월 무렵이었어요. 명옥은 뒷마당 텃밭에서 씨앗을 심고 있었답니다. 시어머니는 늘 명옥에게 가장 고된 일을 시키셨는데 오늘도 다르지 않았지요. 영숙은 아이를 핑계로 온돌방에서 바느질만 하고 있었거든요. 명옥아, 그 무씨는 더 깊이 묻어야 한다. 내가 하는 일마다 성의가 없으니 올해도 농사가 시원치 않을 것이다.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등 뒤에서 날아왔어요. 명옥은 이미 충분히 깊게 구덩이를 파고 있었건만 말입니다. 그래도 아무 말 없이 호미를 더 깊숙이 박아 넣었어요. 손에 물집이 돋아도 허리가 결려도 참아가며 말입니다. 그때 이웃집 아낙네들이 지나가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송가 며느리 참 불쌍하다. 벌써 3년째인데. 쉿, 소리 낮춰라. 들릴 터이니. 그래도 시어머님이 너무 심하시는 것 아닌가. 저리 부려먹으시면. 명옥의 뺨이 화끈거렸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다는 게 부끄러웠어요. 더욱 열심히 일해서 그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피하고 싶었답니다. 점심 무렵 집으로 돌아오니 영숙이 아이를 재우며 시어머니와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머님, 저희 철수가 요새 밤에 잘 잡니다. 역시 사내라 그런지 성정도 의젓해서 기르기가 수월해요. 그럼 우리 철수는 타고난 게 범상치 않아. 장차 큰 그릇이 될 게야. 명옥이 부엌에서 상을 차리는 소리를 들으며 영숙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답니다. 어머님, 형님은 언제쯤 아이를 가지실까요? 마을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니 난처합니다. 그러게 말이야. 나도 체면이 서지 않는다. 다른 집은 손자 손녀가 얼마나 많은데. 명옥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만 녹그릇을 떨어뜨릴 뻔했답니다. 가슴이 쿵쿵 뛰며 숨이 막혀왔어요. 밥상을 차려놓고 나서 명옥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답니다. 시어머니와 영숙은 계속 철수 이야기에만 몰두했어요. 재욱은 묵묵히 밥만 먹고 있었고 명옥은 마치 그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여겨졌답니다. 명옥아, 너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무엇하느냐? 그러니 몸이 허약해서 아이도 못 가지는 것이다. 시어머니의 핀잔에 명옥은 수저를 든 손을 멈췄어요. 사실 입맛이 없어서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던 것인데 말입니다. 죄송하옵니다, 어머님. 잘 받들겠나이다. 억지로 밥을 입에 넣었지만 모래를 씹는 것 같았어요. 울컥하는 마음을 삼키며 명옥은 계속 밥을 떠먹었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명옥은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어요. 그때 박순덕 할머니가 뒷문으로 들어오셨답니다. 명옥아, 혼자 있느냐? 잠깐 밖으로 나와보자꾸나. 할머니는 명옥을 마루 한쪽으로 이끌고 가셨어요. 그리고는 사방을 둘러보시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답니다. 명옥아, 할머니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다. 정말로 아이를 베어본 적이 없더냐? 명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할머니의 예리한 눈빛이 자신의 마음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거든요. 할머님, 그게 솔직히 말해라, 얘야. 할머니는 오랜 세월 살아오며 많은 것을 보아왔다. 내 얼굴에 깃든 아픔이 보인다. 명옥의 눈에서 이슬이 맺혔어요. 그동안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비밀이 모골대까지 차올랐답니다. 할머님, 사실은 명옥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3년 전 시집온 첫해 여름의 일이 떠올랐답니다. 첫해 6월에 아이가 들어섰었나이다.
할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어머님께서 모내기가 바쁘다 하시며 논밭일을 계속 시키셨어요. 몸이 무거워져도 배가 아파도 쉬게 해주지 않으셨답니다. 명옥의 음성이 점점 가늘어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논에서 일하다 갑자기 배가 칼로 도려내는 듯 아팠어요. 붉은 피가. 그만. 할머니는 명옥의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 따스한 손길에 명옥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답니다. 그 뒤로는 아이가 들어서지 않아요. 의원께 가보고 싶어도 어머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저 내 몸이 천박하다고만 하십니다. 아이고, 이런.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답니다. 그런데 시어머님께서는 그 일을 아시는가? 명옥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시는 듯합니다. 그때 아무에게도 말씀드리지 못했거든요. 어머님께 꾸지람을 들을까 두려워서. 그리고 서방님께도. 재욱이도 모른단 말이냐? 예.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서방님마저 저를 원망하실까 두려워서. 할머니는 깊은 탄식을 내쉬셨답니다. 아이고, 가엾은 것.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살았구나. 그때 영숙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형님, 어디 계세요? 어머님께서 부르십니다. 명옥은 급히 눈물을 훔쳤답니다. 할머님, 이 이야기는 걱정 말거라. 함부로 입 밖에 내지 않을 테니. 할머니는 명옥의 등을 다독여 주셨어요. 하지만 명옥아, 이대로 계속 혼자 앓고만 있을 수는 없다.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올 것이다. 안방으로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명옥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명옥아, 내일은 장에 나가 영숙이 철수 적삼감을 사다 주어라. 아이가 자꾸 자라니 옷이 모자란다. 예, 어머님. 그리고 너는 언제까지 이 모양이냐? 영숙이는 벌써 둘째 생각을 하고 있거늘. 명옥의 가슴이 또다시 저몄어요. 만약 그때 아이를 잃지 않았다면 지금쯤 돌이 지난 아이를 기르고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날 밤 명옥은 재욱이 잠든 후에도 잠이 오지 않았답니다. 할머니께 털어놓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할머니의 당부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봄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명옥은 그 별들을 우러러보며 생각했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오해가 풀리고 자신도 따뜻한 가족의 품에서 살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아니면 평생 이 비밀을 가슴에 묻고 혼자 아파해야 하는 걸까요?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잎소리만이 명옥의 고민을 들어주고 있었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명옥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자장가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명옥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무도 모르는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로 아리게 남아 있었답니다. 장맛비가 며칠째 내리던 6월 중순이었어요. 온 집안이 축축한 습기에 젖어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답니다. 명옥은 평소보다 더 바삐 움직이고 있었지요. 곰팡이가 필까 염려되어 이불과 의복들을 끊임없이 말려야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시어머니 김정순이 갑자기 몸살을 앓는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흔한 여름 감기려니 생각했답니다. 늘 건장하셨던 분이니 며칠 푹 쉬시면 나으실 거라 여겼거든요. 어머님, 미음을 끓여 올릴까요? 아니다. 속이 메스꺼워 넘기기 어렵다. 그냥 놔두어라. 시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하셨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항상 엄하고 기계가 넘치셨던 분이 이렇게 약해 보이시다니 말입니다. 하루 이틀 지나도 시어머니의 기운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어지는 것 같았답니다. 얼굴이 누렇게 뜨고 식은땀을 흘리시더라고요. 형님,
어머님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의원 어른을 모셔야 하지 않을까요? 영숙이 근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있던 그녀의 얼굴에도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러게, 명우가 너는 어찌 생각하느냐? 재욱이 명욱을 돌아봤어요. 평소 같으면 혼자 결정했을 텐데 이번에는 왜인지 명욱의 뜻을 물었답니다. 저 역시 의원 어른을 모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옵니다. 어머님께서 평소와 너무 다르십니다. 의원이 와서 시어머니를 살펴보더니 심각한 낯빛을 지었어요. 이는 보통 몸살이 아니옵니다. 오장육부가 크게 상한 듯하니 정성껏 돌보셔야 할 것이옵니다. 의원의 말에 집안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답니다. 영숙은 젖먹이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형편이었고 재욱은 농사일로 바빴어요. 결국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은 자연히 명옥의 몫이 되었답니다. 명옥아, 어머님 간병은 내가 맡아라. 영숙이는 젖먹이가 있으니 힘들 것이고. 재욱의 말에 명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답니다. 그동안 자신을 그리 모질게 대하던 시어머니를 돌봐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막상 간병을 시작하고 보니 명옥의 마음에 묘한 감정이 일었어요. 병상에 누워 계신 시어머니는 평소에 위험 있는 모습과는 전혀 달랐답니다. 그저 연약한 한 여인으로만 보였거든요. 물 좀. 시어머니가 가늘고 약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명옥은 재빨리 물을 떠와서 시어머니의 입술에 대어드렸답니다. 어머님, 천천히 드시옵소서. 시어머니는 명옥이 떠다 준 물을 조금씩 드셨어요. 그 모습이 어쩐지 가엾어 보였답니다. 평소 그토록 무서워하던 시어머니인데 지금은 그냥 한 명의 아픈 어머니로만 느껴졌어요. 밤이 되자 명옥은 시어머니 방에서 잠을 잤답니다. 혹시 밤에 무슨 일이 생길까 염려되어서였어요. 시어머니는 밤새 열이 오르락 내리락하며 진땀을 흘리셨답니다. 덥다. 너무 덥다. 춥구나. 춥다. 명옥은 밤새 시어머니의 이불을 덮어드렸다, 걷어드렸다 하며 돌봤어요.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드리고 좁쌀죽을 끓여서 한 술씩 떠드렸답니다. 사흘째 되던 밤 시어머니가 갑자기 명옥의 손을 붙잡으셨어요. 명옥아. 예, 어머님. 어디 아프십니까? 나 죽을 것 같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굳센 모습으로만 살아오셨던 분이 처음으로 약함을 드러내시는 순간이었답니다. 무슨 말씀을? 곧 차도가 있으실 것입니다. 명호가 내가 너에게 너무 모질었느냐?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물음에 명옥은 당황했어요. 평생 그런 말씀을 해본 적이 없으셨던 분이었거든요. 어머님, 참말로 말해보거라. 내가 너무 매정하게 굴었지? 명옥의 눈에서 이슬이 맺혔어요. 그동안 참았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북받쳤지만 동시에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시어머니가 안쓰럽기도 했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지금은 빨리 차도가 있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날 밤부터 명옥의 간병은 더욱 정성스러워졌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음식을 생각해서 만들고 약재를 달여서 정해진 시각마다 올렸답니다. 밤에는 한잠도 자지 않고 시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7일째 되던 날 박순덕 할머니가 문병을 오셨어요. 명호가 너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있지? 괜찮사옵니다, 할머님. 어머님께서 조금씩 나아지고 계십니다. 참 기특한 며느리로다. 아무나 저리 정성스럽게 간병할 수 있는 게 아니거늘. 할머니는 시어머니 문병우 명옥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명옥아,
내 정성이 하늘에 닿을 것이다.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테니 힘내거라. 그때 마침 무당 진월이가 안채에서 나왔어요. 영숙이 몰래 불러온 것이었답니다. 이 집에 큰 억울함이 서려 있소이다. 진월이는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영숙이 물었답니다. 며느리에게 아이가 없는 것은 며느리 잘못이 아니오. 이미 아이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몸을 너무 혹사하여 잃은 것이오. 그 말에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명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답니다. 게다가 그 아이는 사내 아이였소이다. 영숙의 입이 벌어졌어요. 제옥도 충격에 빠진 표정을 지었답니다. 그런 일이 언제? 시집온 첫해 6월이요. 그때 농사일을 너무 시켜서 진월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 방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앉아 계셨답니다. 열 때문에 붉어진 얼굴로 말입니다. 어머님, 아직 몸이 온전치 않으시니. 명호가 참말이냐?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냐?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명옥은 고개를 숙였답니다. 죄송하옵니다. 어머님, 아니다. 죄송해할 것은 내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어요. 그리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더니 흐느끼기 시작했답니다. 내가 손자를 내 손으로. 그 순간 집안의 모든 오해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명옥을 원망했던 마음, 아이를 낳지 못한다며 구박했던 일들이 모두 크나큰 착각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이지요. 명옥은 그제서야 3년간 가슴에 품고 살았던 비밀을 모두 털어놓았답니다. 그날의 일, 그 뒤의 고통, 혼자서 견뎌온 모든 것들을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우시고 계셨어요. 후회와 미안함으로 가득 찬 눈물이었답니다. 명옥도 제옥도 영숙도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그 밤 명옥의 정성스러운 간병과 진실이 밝혀진 충격 속에서 시어머니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답니다. 마치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자 몸도 따라서 차도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가슴에 맺혔던 한이 풀리니 병까지 나아지는 듯 했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시어머니 김정순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고 목소리에도 예전의 기운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전과 확연히 다른 점이 하나 있었답니다. 명옥을 바라보시는 시어머니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었지요. 명옥아, 이리 와서 앉아라.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가 명옥을 부르셨어요. 명옥은 조심스럽게 시어머니 옆에 앉았답니다. 그동안 익숙했던 긴장감 대신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명옥아, 내가 너에게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첫마디에 명옥은 깜짝 놀랐답니다. 평생 미안하다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님, 아니다. 끝까지 들어라.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속에는 진심 어린 회한이 가득 담겨 있었답니다. 사실 나도 젊은 시절 너와 비슷한 아픔을 겪었었다. 첫 아이를 잃었을 때의 그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어찌하여 너에게는 그리 매정할 수 있었을까? 명옥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시어머니도 그런 슬픔을 겪으셨다는 걸 처음 알았답니다. 그때 내 시어머니도 나를 원망하셨지. 어찌 조심하지 못하였느냐, 집안 복을 깎아먹는다고. 그래서 나는 다짐했었다.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절대 그렇게 하지 말자고.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그런데 정작 너에게는 내가 받았던 상처를 그대로 주고 말았구나. 더 심하게. 명옥의 눈에서 이슬이 맺혔답니다.
시어머니의 진실한 사과에 그동안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이제 그런 말씀은 마십시오. 아니다, 명우가. 내가 꼭 해야 할 말이 있다. 시어머니는 명옥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 손길이 이전과는 전혀 달랐답니다. 따스하고 자애로웠어요. 내가 내 병을 간병해준 이 며칠 동안 정말 고마웠다. 밤낮 가리지 않고 지성으로 돌봐주는 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복된 며느리를 얻었는지 깨달았어. 명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씀을 드디어 들은 것이었거든요. 명호가 나를 용서해 주겠느냐? 이 못난 시어머니를. 어머님,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진짜 어머니가 되어주겠다. 내가 친정 어머님을 그리워할 때 내가 그 빈자리를 채워주겠어. 그 말씀에 명옥은 참았던 감정을 터뜨렸답니다. 시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3년간 참았던 눈물을 모두 쏟아냈어요. 어머님, 저도 진짜 따님이 되고 싶었사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끌어안고 울었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상처가 눈물과 함께 씻겨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재욱이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왔어요. 어머님, 명호가. 나도 할 말이 있다. 재욱의 얼굴은 부끄러움과 미안함으로 가득했답니다. 명호가 미안하다. 내가 서방답지 못했다. 내 편이 되어주지도 못하고 너 혼자 고생하게 만들었어. 재욱은 명옥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앞으로는 정말 내 편이 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지켜주겠어. 명옥은 남편의 진심 담긴 사과에 또다시 눈물을 흘렸답니다. 바로 그때 영숙도 아이를 안고 방에 들어왔어요. 영숙의 얼굴에도 미안한 빛이 역력했답니다. 형님,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형님을 시기하여 어머님께 더 사랑받고 싶어서 형님을 더 힘들게 만든 것 같습니다. 동서, 이제부터는 정말 좋은 동서가 되겠습니다. 저희 진짜 자매처럼 지내요. 그렇게 가족 모두가 명옥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했답니다. 그동안 차가웠던 집안 분위기가 온통 바뀌었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는 완전히 회복되셨답니다. 그리고 집안일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명호가 오늘은 내가 쉬어라. 내가 밥 지어주겠다. 어머님, 제가 하겠사옵니다. 아니야,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 좀 쉬거라. 시어머니는 직접 부엌에 나가서 명옥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명옥은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이 꿈만 같았답니다. 영숙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아이 핑계로 집안일을 피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답니다. 형님, 제가 빨래하겠습니다. 형님은 텃밭 일이나 보세요. 고마워 동서. 재욱은 더욱 달라졌답니다. 농사일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항상 명옥부터 찾았어요. 명옥아, 오늘 수고 많았지? 어깨 좀 주물러 줄까? 괜찮사옵니다, 서방님. 아니야, 그동안 내가 너무 무심했다. 이제부터는 정말 잘하겠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상을 받고 있을 때였어요. 명호가 내일 한의원에 가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답니다. 어머님, 이미 차도가 있으셨잖아요. 내가 아니라 너 말이다. 몸조리를 제대로 해야지. 명옥은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한의원에 가고 싶어도 허락해 주시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좋은 약재도 지어서 먹어라. 이제 우리 명옥이 건강해야지. 시어머니의 자애로운 말씀에 명옥은 또다시 감격했답니다. 그해 가을, 박순덕 할머니가 놀러 오셨어요. 아이고, 이 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구나. 명옥이 얼굴에 생기가 다 돌았네. 할머님, 정말 꿈만 같사옵니다.
명옥은 할머니께 그동안의 일을 모두 말씀드렸답니다. 그래, 내 정성이 하늘에 닿았구나. 참마음은 통하는 법이거늘. 할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이제 곧 좋은 소식도 있을 게다. 내가 보니 분명히. 할머니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명옥은 부끄러워서 뺨을 붉게 물들였답니다. 그날 밤 명옥은 밖을 내다보았어요. 가을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답니다. 예전 같으면 쓸쓸하고 외로웠을 그 별들이 이제는 희망으로 가득해 보였어요. 재욱이 다가와서 명옥의 어깨를 감쌌답니다. 명옥아, 행복하냐? 예, 정말 행복하옵니다. 나도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다. 두 사람은 별이 가득한 하늘을 우러러보며 조용히 서 있었답니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정말로 할머니 말씀대로 좋은 소식이 있었답니다. 명옥에게 다시 아이가 들어선 것이었거든요. 이번에는 온 가족이 명옥을 보석처럼 소중히 여기며 돌봤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명옥의 몸조리를 살피시고 영숙은 집안일을 대신해주고 재욱은 무거운 것 하나 들지 못하게 했어요. 명옥아, 이번에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 절대 무리하지 말거라. 시어머니의 당부에 명옥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답니다. 이제 정말 진짜 가족이 된 것이었어요. 그렇게 명옥은 3년간의 긴 겨울을 지나 드디어 따뜻한 봄을 맞이했답니다. 진정한 사랑과 이해로 하나가 된 가족의 품에서 말이지요.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진심으로 용서하며 참다운 가족애를 깨달은 송가 사람들은 이제 더욱 단단하고 아름다운 인연으로 맺어져 있었답니다.